그리고 또 유배지에 보내진 인물 중 8명이 곤장을 맞아 사망을 했는데요. 이들 중에는 정도전과 동문수학했던 이숭이, 이색의 아들 이종학, 그리고 우현보의 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왜 우현보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굴었던 것일까요? 그의 세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일까요? 일단 우현보는 고려 최고의 성리학자로 칭송받고 있는 우탁의 후손으로 그 자신도 학문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 아들이 5이 있었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현보 친척 중에서 김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노비 수희의 아내와 간통을 해서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진은 나중에 다시 환속을 해서 이 수희를 내쫓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았는데 이 김진의 딸은 다시 선비 우연에게 시집을 가서 김진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연과 김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정도전의 어머니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현보의 주장인 겁니다. 자, 하지만 정도전이 쓴 아버지 정운경의 행장에는 어머니 우씨는 단양 출신의 이 우연이 아니라 영주 출신의 그러니까 산원직을 맡고 있던 우연의 딸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정도전의 이 외할아버지는 우현보 가문의 그 우연과는 본관도 이름도 전혀 다른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부터 이 우현보 가문에서 정도전의 출신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것이 기정사실화돼서 실록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의 주장이 옳을까요? 우현보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현보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은 정도전을 아주 싫어했던 것 같은데요. 이 우현보의 아들들도 당연히 정도전을 멸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정도전이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기에 그의 숙청 작업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한쪽의 의견일 뿐입니다. 자, 조선이 건국되고 한 달이 지난 후 개국공신 명단이 발표되고 또 세자가 정해지게 되죠. 정도전은 개국공신 1등에 이름을 올렸고 이방원은 공신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방석이 또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정도전이 이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일조하면서 이성계의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게 되죠. 이 정도전을 조선 왕조의 설계자라고 부를 만큼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은 팩트인데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조선이 갖추어야 할 정부 형태와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법률제도의 바탕을 만들기도 했고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킵니다. 또 수도를 개영해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이 새 왕조, 새 수도의 면모를 갖추는 사업을 총괄하게 되죠.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도로, 성 이 모든 것을 축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새 도성의 설계자, 그러니까 서울을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도전은 새 궁궐을 짓고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고 번성하라 라는 뜻의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임금이 일상을 보내는 곳은 강령전, 정치를 부지런히 하는 근정전 등의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대문 다 알고 계시죠? 동서남북 대문인데 동대문은 인을 일으키는 대문이다 해서 흥인지문이고요. 서대문은 의를 돈독히 한다 해서 돈이문이고요. 남대문은 뭐죠? 예를 숭상하는 숭례문. 그런데 북대문이 좀 달라요. 인예지신을 넣으려면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숙지문이 아니라 숙청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후에 숙정문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도전은 또 조선 경국전을 편찬해서 새로운 이 법제도의 기틀을 닦았고 경세문갑을 저술하면서 재상, 대간, 수령, 무간의 직책을 확립하게 됩니다. 또 조세제도는 물론 군사, 외교, 행정을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일들을 거의 정도전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도전은 술에 취하면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한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곧 한고조를 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고조가 책사 장자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한고조를 왕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이고요. 또 나와 이성계의 관계는 중국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과 장자방, 그러니까 장량과 비슷한 관계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세운 주역은 나야 나 정도전이야. 이성계는 내 등에 업혀서 왕이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은연중에 나타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도전은 왕의 자질이 어둡고 현명하고 강하고 약함이 한결같지 않다. 어떤 왕인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왕정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많은 인재 중에서 선발된 재상이 왕을 도와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했죠. 그래서 임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재상 자리에 앉히는 그게 바로 책무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재상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재상 중심적 정치 체제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정도전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태조 이성계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계속되는 신뢰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1395년 초겨울 밤 이성계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건국 훈신들을 불러서 주연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경복궁도 세워지고 한 다음에 조금 안정이 된 후에 주연을 베푼 건데요. 풍악이 막 울리고 주연이 무르익자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다 경의 힘이다. 서로 공경하고 삼가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를 기약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도전이 악장 문덕곡이라는 것을 이성계에게 바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인정을 베풀었다라는 어떤 그런 노래예요. 이성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자네가 만들었으니까 이 노래를 연주할 테니 일어나서 춤을 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벌떡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흥이 막 올라서 태조가 야, 위도 벗어! 옷 벗고 춤춰! 라고 하면서 이 단비털로 만든 고급 가옷, 그러니까 귀갑구를 또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밤새 즐기며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굉장히 끈끈한 정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드라마에 종종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복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벗는 것은 좀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던지 항상 거기서 등장을 하는 게 여러분 뭐였었죠? 곱사춤. 등 안에다가 이렇게 뭘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곱사춤을 추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이런 정도전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명나라의 주원장이 굉장히 변덕도 심하고 그래서 외교사절들이 주원장을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조선도 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주원장이 표전문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핑계로 조선의 사신을 억류하게 됩니다. 이 표전문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아마 그 이성계 편에서 이 표전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전문을 교정한 것이 정도전인데요. 명에서는 교정 책임자인 정도전을 명으로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을 너무나 아꼈던 태조도 그를 보내려 하지 않았고 정도전도 명에 가기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명과 조선의 외교관계는 급속도로 악화가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정도전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중 정도전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아내를 잃은 후에 정치 따위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 하면서 자신의 손에 죽어간 많은 이들에게 속죄를 한다면서 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 짓는 일과 그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사에 몰두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표전문 사건 이후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 데다가 명의 계속을 압박을 해오니 이를 극복할 보관으로 요동정벌을 주장하면서 사병혁파를 실시하게 됩니다. 명과의 전쟁을 주장하면서 사병을 내어놓으라
하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명에서 압송을 요구했을 때 나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라고 거부했던 정도전이 갑자기 갑옷을 착 갖춰 입고 나와서는 막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병을 혁파시키고 이러니까 졸지에 사병을 빼앗긴 종친과 대신들이 이방원을 찾아갑니다.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하면서 막 불만을 쏟아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방원은 사신으로 이제 명에 가는 뭐 하륜, 설장수 등에게 사주를 해서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계획하고 있음을 밀고하게 되죠. 명에서는 정도전이 조선의 이 화의 근원이다 라면서 정도전을 해임하고 요동정벌을 당장 중단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멈추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개국공신인 조준과도 갈등을 일으켜서 두 사람은 결국 결별을 하게 되죠. 사실 조선의 2인자가 된, 그런데 거의 1인자에 가까웠던 정도전은 예전의 그 정도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조 이성계에게는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라면서 계속 간언을 했는데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아. 혼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역성혁명 동지라도 막 척을 지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개혁은 뭔가 지지부진하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방원을 위시로 한 반대파들의 기세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껴서 아마 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도전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격을 시도하게 되죠.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를 잃은 슬픔 등으로 병이 들어서 자리보존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도전은 세자 이방석을 제외한 이 왕자들이 이성계와 만날 수 없도록 차단해버립니다. 사실 이방원은 그동안 이 정도전의 노골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공신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관직도 하나 받지 못한 채 울분을 삼키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도전과 이방원은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가 승패를 가를 상황이었습니다.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가 병이 위독하다라는 핑계로 이 왕자들을 모두 대궐로 불러들여서 일시에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이방원에게 들키게 되고 이방원은 1395년인 태조 7년 8월 26일 늦은 밤 비밀스럽게 군사를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리고 정도전은 결국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당시 정도전 나이 57세였습니다. 왕자의 난, 이 진행 과정은 이방원 편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다몽 이방원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도전의 죽음을 기록한 이 조선왕조 실록 내용을 보면 그가 이방원에게 목숨을 살려달라 빌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죽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방원 편에서는 주인공이 이방원이다 보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도전은 정말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마지막을 맞았을까요? 정도전의 죽음을 기술한 실록 기록을 보면 바로 뒤에 다른 내용이 연이어 실려 있어요. 정도전의 아들 정담이 오늘은 정한군께 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이미 고려를 배반했거늘 또 이쪽을 배반하고 저쪽에 붙는다면 사람들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홀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1409년 이성계의 건언능에 세워진 비문이 있습니다. 앞면에는 정도전이 조선 건국 1등 공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뒷면에 권근이 쓴 그 비문이 남아 있는데 간신정도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에는 1등 공신인데 뒷면에는 간신정도전인 거죠. 그러면서 이 간신정도전은 조선 역사에서 정도전의 공식 호칭이 됩니다. 권근이 왜 정도전은 간신인가 그의 죄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표문의 글 때문에 중국 조정의 견책을 받게 되자 황제의 명을 거역하려고 음모하여 무인년 8월에 우리 태조가 편찮은 틈을 타서 어린 얼자, 그러니까 이방석을 끼고 자신의 뜻을 펴보려고 하였다라며
그의 죄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에 대한 실록의 평가는 아주 좋지 않죠. 그의 졸기를 읽어보면 그는 도량이 좁고 시기가 많았으며 또한 겁이 많아서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해쳐서 그 묵은 감정을 보복하고자 하여 매냥 이 임금에게 사람을 죽여 위험을 세우기를 권고하였으나 임금은 모두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강해군 때 허균 아시죠? 허균이 역모 혐의를 받아서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도 역적 허균은 한평생 정도전을 흠모하여 항상 현인이라 칭찬하였으며 하면서 허균과 정도전을 묶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의 승자는 이방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역사의 승자가 이방원이 아니라 정도전이었다면 그의 기록은 또 달라졌겠지요. 자, 그럼에도 이 조선에서 정도전을 흠모하는 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세조의 킹메이커였던 신숙주는 개국 초기에 시행된 큰 정책은 다 선생, 그러니까 삼봉이 찬정한 것으로 당시 영웅호궐이 일시에 일어나 구름이 용을 따르듯 하였으니 선생과 더불어 견줄 자가 없었다 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정도전의 문집 삼봉집을 재편찬하면서 서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오게 된 것은 정조 때입니다. 정조가 이 정도전을 추모하면서 삼봉집을 간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65년인 고종 2년 9월 대비 조씨의 건의로 공신 칭호를 돌려받게 된 정도전. 자, 고종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조선 개국과 한양 도성 및 경복궁 건설을 한 공을 인정해서 정도전에게 문현이라는 시호를 내렸고요. 이 조선 왕조 건국에 공로가 있다면서 그를 복권해 준 것입니다. 정도전은 20대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출사를 했고 30대에 유배에 처해져 여러 곳을 떠돌며 지내야 했고 40대에 이성계를 만나 역성혁명을 함께 했으며 50대에 새 왕조를 개창하지만 60대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맙니다. 조선 건국의 주역이자 문무를 갖춘 대학자 정도전 또는 스승과 동문 선후배를 가차없이 숙청한 냉혈한 정도전, 여러분에게 정도전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